홍시욱 참고인 좀 나오고. 7. 이게 지금 그 참고인께서 JTBC의 사회 탐사팀에 있을 당시의 보도의 취지는 결국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도에 대장동 관련 혐의로 조영을 조사하고 계좌 압수까지 했는데 봐줬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조우영은 여기 나온 녹취록에 의하면 줄기차게 자기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2011년도에. 한번 보세요. 10월 16일 날 2021년 그 26일 오전에 그 조우영 씨와 그 정인의 참고인의 지시를 받은 PD관에 전화 보세요. 조우영이 뭐라고 하느냐?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2011년도에 대장동 대출에 관해서는 문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 봉 기자의 그 보도를 보면 뭐랄까, 이 과정에서 대충 알 쓰는 명목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중수부과장입니다. 주임검사.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저한테 와장창 계좌 압수수색 통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2011년도에 조사도 안 받았고 2012년도에 조사를 받았다. 이때는 대검 중수부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풍동개발, 대장동이 아니라 풍동개발에 조사를 받았고 중앙지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에 조사받았다, 12년도로는 없애버리고 계좌축이 날라왔다, 이렇게 왜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다 비틀어 버리잖아. 답변 드릴까요? 아니 짧게 해봐. 내 질문에 2012년도 왜 뻐먹었어요? 2012년도에 조사받았다, 2012년에는 막 날라왔다 이게. 2011년에 본인이 이제 처벌받지 않았고 조우영 아니, 씨는 처벌은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징역 2년 6개월 했는데요. 봉기욱 씨, 내가 물어보자는 게 11년도에는 대장동 대출에서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2014년 경기경찰청에서요. 그런데 왜 2011년 조우영 씨를 조사했습니다. 조우영의 진술 조서를 아니,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거 아니에요? 2014년 경기경찰청 조우영의 진술 무슨 조서에 소리야? 조우영 씨 스스로 반말.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제가 대출 커미션 받은 것 때문에 모두 수사를 받았고 그때 당시 계좌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라고 반복해서 경찰이 진술한 기록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20일 보도에 귀하의 보도는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우영이가 안 받았잖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에 조우영 본인의 경찰 진술 조서에 자기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도 받고 계좌 압수수색 받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조사를 받은 것은 김모 수석의 그 김양 씨와 관계 때문에 조사받은 거잖아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을 입건해서 수사를 했다가 조우영을 그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앞뒤 상황과 관련 판결문까지 다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까? 보도 당시에는 귀하가 갖고 있던 소스는 이게 다 아니요. 아닙니다. 경기경찰청의 그 진술 조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사가 경향신문도 있고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조우영의 진술 조서 보자고. 보면 누락된 거. 자, 대검찰 중수부에서 출소할 때 진술이 만난 검사는 박기혁 비혁 검사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도는 뭐가 됐어요? 커피 타중으로 돼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이요. 남욱은 믿고 귀하나 귀하의 AD가 녹취해온 조우영을 하나도 안 믿는 거네. 남욱 변호사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 때도 반복해서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서 조우영 사건을 무마했다고 반복해서 진술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고 있지만 남욱 변호사의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밝힙니다만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은 2013년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하시고 2014년 경기경찰청과 수원지검 조사 때 조우영을
변론해 주셨습니다. 그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렇다면 아무런 관계없는 대검 중수부장이 퇴임을 하고 어떻게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사건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김홍일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하고 나 관심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이렇게 그 모든 걸 뒤집고 이렇게 연결하고 하는 이거는 선입견이나 뭐랄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명색이 기자를 했던 사람이 모든 게 뻐먹고 뭐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이 8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조사 한 번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르지도 않더군요. 근데 다음 주쯤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서 저희가 허위 보도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라면 제가 법적 처벌을 더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해보니까 계좌 압수수색 등 모든 것들이 판사가 사실 조회를 해서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6개 언론사 10명에 가까운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기문란 1급 살인죄까지 운운하시면서 국민의힘에서요. 근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 문제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맡길 텐데 저는 당시 그러니까 기자로서 귀하가 갖고 있었던 뭐랄까 소스나 이런 게 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굉장히 뭐랄까 발췌해서 해석하고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 이렇게 보도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 마치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하니까 속지 말로 뭐 얼척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JTBC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죠. 네. 이것도 검찰의 기획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그런 정황이 있고 그런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검찰에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거고 그게 기사화돼서 그렇게 JTBC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작년 9월 1일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고요. 9월 4일에 국회 과방위에서 장재현 의원이 뉴스타파 폐간해야 된다고 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안 그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할 거다. 라고 하자 약 1시간 뒤에 그러니까 9월 4일 오후 5시 반부터 그러니까 김웅수 그리고 박우기 유일임 위원장과 관계된 분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대통령이 이것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얘기를 하고 9월 6일에 JTBC가 사과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발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따로, 방심이 따로, 방통위 따로, 용산 대통령실 따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건 사전에 모의가 된 것이고 기획된 정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